권리 분석의 핵심 말소 기준 등기 2026년 5월 18일 블로그를 참조하여 영상으로 제작해 보았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소 기준 등기의 의미. 등기사항 증명서의 권리 분석을 함에 있어 동구에서는 순위 번호를 의하고 별구의 경우 접수 번호에 의하여 하는데 경매에 있어 낙찰 후 말소의 기준이 되는 등기를 말소 기준 등기라 한다. 즉, 말소 기준 등기라 함은 임차권을 포함하여 등기사항 증명서에 나와 있는 모든 말소 여부와 인수 여부를 판별하는데 기준이 되는 등기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말소 기준보다 앞서는 선순위 권리들은 낙찰로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하고 말소 기준 등기보다 뒤에 있는 권리들은 낙찰로 소멸되어 그와 더불어 말소 기준 등기는 낙찰과 함께 소멸되는 것이다.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경매 신청 기입 등기, 담보 가등기 중에서 등기상에 가장 먼저 등기되어 있는 것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된다. 다만 권리 중에는 항시 말소 기준 등기가 될 수 있는 권리에는 항시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것이 있고 경우에 따라 말소 기준 등기가 되지 않는 권리가 있다. 항시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것으로는 저당권, 근저당권과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등 두 가지 등을 들 수 있으며 강제 경매에 있어 선순위의 저당권, 근저당권은 언제나 말소 기준이 된다. 그리고 다른 말소 기준이 등기가 없어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만 있는 경우에는 경매 개시 기입 등기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된다. 그러나 말소 기준 등기인 저당권, 근저당권은 언제나 말소 기준이 된다. 그리고 다른 말소 기준 등기가 없이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만 있는 경우에는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된다. 그러나 말소 기준 등기인 저당권, 근저당권,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는 낙찰이 될 경우 낙찰로 인하여 모두 소멸된다. 상황에 따라 말소 기준 등기가 안 되는 권리, 가압류와 가등기인 경우 말소 기준 등기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선순위 가등기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면 말소 기준 등기가 되지 않고 말소되지 않으며 이 경우 낙찰자가 인수해야 한다. 그러나 담보 가등기인 경우 가등기는 낙찰로 인하여 소멸함으로 말소 기준 등기가 된다. 인수주의 말소 기준 등기보다 앞서는 선순위 권리는 매수자가 원칙적으로 인수된다. 민사집행법 제91조 사항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의 경우 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와 이외의 경우에는 이를 인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다음의 각종 권리는 경매 종결 시 소멸되지 않고 경매 부동산상에 그대로 남아 매수자에게 인수된다. 소멸주의 경매에 있어서 말소 기준 등기보다 후순위인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되어 등기부상에서 삭제되거나 매수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임차인이 되며 그러한 권리는 존속기간이 남아있더라도 말소된다. 그렇기 때문에 낙찰자에게 전혀 부담이 없는 권리라고 볼 수 없으며 다음의 권리들은 경매 종결 시 권리가 소멸되고 더 이상 권리를 주정할 수 없고 경매법원의 배당금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종료된다. 쭉 있고요.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2길부터 제3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즉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자신의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대항력이라고 한다. 이러한 대항력은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 공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양수인이나 담보물권을 취득한 물권자 또는
요건자 등 제3자에 대하여 임차주택을 임대차 기간의 만료시까지 점유하고 용익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주택도시기금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그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택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3자에게 자신의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항력의 요건, 주택의 인도와 플러스 주민등록 전입신고. 임대차의 대항요건 및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야 한다. 주민등록, 주택 등록 임대차 존재를 타인에게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방법으로서 공시방법 중 하나이나 주민등록이 대항력이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공시방법이 되려면 점유관계가 임차권을 통하여 점유임을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되어야 한다. 대항력의 효력,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주택의 인도 플러스 전입신고는 다음날 0시부터 두 가지 경우를 찾을 수 있다. 하나는 주택의 인도 후 주민등록을 마치면 다음날 0시부터이고 주민등록 후 주택의 인도를 하면 주택 인도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우선 변제권의 요건, 대항력 요건 플러스 확정일자는 둘 중 늦은 날. 우선 변제권이 요건을 충족됨으로써 임차 목적물에 관한 경매 절차 등에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임차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의미하는데, 이는 확정일자부 임차인에게 부동산 담보권과 같은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이른바 채권의 물권화라고 말할 수 있다. 우선 변제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낙찰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우선 변제권의 행사는 경매 절차에서 최초 매각 기일 전까지 법원에 배당 요구의 종기일로 공고된 날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한다. 경매 절차에서 우선 변제를 행사하기 위하여 임차권의 대항요건을 구비하고 있어야 하는 존속기간은 낙찰 기일까지이다. 최우선 변제권, 임차주택에 관한 경매 절차 등에서 선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일정액의 소액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최우선 변제권이라 한다. 즉 사실 임차 보증금은 채권이지만 물권자보다 앞서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는 생존적 입장에서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최우선 변제의 요건, 이렇게 4가지나 있어요. 보증금 지역에 따라 소액일 것, 경매 개시 결정 전에 대항력을 갖추고 있을 것, 배당 요구를 할 것,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최우선 변제의 내용, 최우선 변제의 제한. 소액 보증금이 배당금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당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최우선 변제가 된다. 이 규정은 선의의 채권자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함에 있다고 보고, 또한 가장 임차인에 대한 해결점이라고 볼 수 있다. 주택의 임차인이 다수이고 그 각 최우선 변제금의 합산액이 배당액을 2분의 1 초과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법 시행령 제3조 3항에 따라 그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의 합산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이 합산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소액 보증금의 비율로 그 낙찰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으로 간주한다. 범위는 이렇게 있고요. 기타 지역도 있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보자면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도 적용,
건물의 전부나 일부에도 적용, 미등기 전세에도 적용, 존속기간, 최단기간,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2년, 2년 미만으로 약정 시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계약의 갱신, 묵시갱신으로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 전 2개월까지 상대방에 대하여 갱신 거절 통지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재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주거용인지 아닌지를 공부상 용도보다 실제 용도를 중시한다는 판례에서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의 따뜻한 이면을 봅니다.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결국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내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더 꼭 필요한 부동산 지식을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내 편 마이사이드 KAHD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